오늘은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니까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어요. 원래 이제 합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여야가 합의가 안 됐죠. 그래서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는데 영상 준비했으니까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이것이 국회입니까? 이것이 바로 입법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 자, 나경원 의원님 발언을 잠시 멈춰주시고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몇 차례 당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토론은 이 의제와 관련 없는 토론이 아닙니다. 이거를 국회의장이 만약에 제 발언권을 제지한다면 의장이 이제 나경원 의원이 첫 주자였는데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없는 발언을 계속 이어가면서 정권 비판 발언을 하니까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해라 거듭 경고를 했는데도 이게 계속되니까 마이크 끄라고 해서 마이크가 껐어요. 우 의장이 국민 앞에서 이러한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더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사실 이제 이게 쟁점들 하나 짚어보면은 국민의힘도 찬성한 법안이에요. 합의를 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인데 다른 법안들 이제 특히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들 이런 것들 몇 개 법안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한 거. 이게 이제 맞느냐. 그거는 그거대로 싸우고 합의한 거는 민생 법안은 통과시켜 주는 게 맞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게 벌어진 거고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논쟁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9월 달에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이게 모든 법안에 대해서 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당번에 정해서 진행을 하는데 국힘 의원으로 또 아무도 안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예 민주당에서는 그럼 60명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거를 이제 중단시키고 다음 날 투표로 종료할 수 있다. 이런 법안까지 지금 낸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고 이거를 둘러싼 이제 갈등들이 지금 계속 있었다라는 거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중단시킨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필리버스터 할 때는 별거 다 얘기했어요. 성경책도 읽었습니다. 신문 기사도 읽고 그러면 원래는 관련된 것만 얘기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데 그거를 또 내가 이거는 이 성경 구절은 이게 관련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사실은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없으니 웬만하면은 이제 막지 않았던 게 전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61년 만에 지금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거라고 하네요. 김대중 의원 무려 김대중 국회의원이 했던 그 시절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정들이 쌓인 거죠. 먼저 나경원 의원이 들어가면서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안 했어요. 인사를 안 한 것도 이례적인 거죠. 네. 이게 꼴 보기 싫다. 솔직히 인사는 해야지 그래도. 이게 이제 여야의 극한 대치를 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사는 또 해야지.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빡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니 이게 왜 인사를 안 해? 내가 인사를 받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거는 국회에 대한 관례고 어떤 존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 일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쌓였다. 게다가 필리버스터를 이제 계속 이어지면은 이거를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하거나 부의장이 해야 되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께서는 필리버스터만 있으면 해외 출장을 갑니다. 예, 어디로 가요? 그래서 맨날 화냈어요. 그래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러지 마라. 당신도 와가지고 이거 회의 주재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법도 바꿨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회의 주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둘러싸고 온갖 이제 갈등들과 약간 신경전이 좀 많이 쌓인 것 같다라는 건데. 진짜 조금 좀 약간 자제했으면 좋겠다. 좀 국민의힘도 적당히 좀 작작 좀 해라.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국회의장도 이렇게 계속 하는 거는 별로 보기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이 카드라는 게 그냥 마구 꺼낼 카드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통과시킬 법안은 통과를 해야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곽규택 의원은 또 무선 마이크까지 들고 와가지고 채워주니까 심은정님은 아이고 국회 이게 무슨 개인 방송도 아니고 무선 마이크 등장하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 연속이다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부터는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어요. 예. 이른바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천막농선이라는데 이것도 조짜서 2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면서 릴레이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장외 집회 이번엔 천막농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도 있고
뭐 논쟁적인 법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완급 조절,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최근에 한 걸 보면은 계속 장외 집회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외 집회가 그러면은 이 장외 집회라는 카드는 어쨌든 한번 하면은 집중력 있게 해야 되고 이게 기사도 많이 나와야 되고 파급력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걸 남발했단 말이에요. 필리버스터도 너무 남발을 합니다. 본인들이 소수 야당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거가 일종의 저항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한테 얼마나 관심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무적인 판단들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막농성 뭐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될지, 결론이 어떻게 될지, 뭐 민주당이 예를 들면은 손을 내밀고 뭐 이거 그럼 논의해 보자 이렇게 할지, 아니면은 뭐 법안을 이제 단독으로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본인들이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스피커로서의 신뢰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지난 8일 유튜브 방송 주기자 라이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작전 시기 주포로 지목됐던 이준수 씨, 그 준수한 이준수 씨, 김건희 씨가 2015년 5월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어요. 대화 내용을 보면 그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쪽을 보시면 도이치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김 씨가 물어보니까 저장이 또 준수한 사람이라고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가지고도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은 김한빵 이렇게 저장해 놨다는데 여기는 준수한 사람, 또 뭐 남편인 윤석열 이렇게 돼 있다고 하긴 하고, 이제 자기 엄마는 최은순 회장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준수한 사람이 이준수 씨가 요즘도 주식해? 아직도 그거냐? 결혼했구만 킥 이러니까 결혼 안 했는데 4,500원 단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끼고 살면 결혼한 거지. 뭐 그러니까 딴청 피우는 이모티콘을 보냈고 도이치 바보야 팔아? 이러니까 이따가 보고 알려줄게 시장에 좋은 거 천지인데 유유하니까 꼭 알려줘라고 답을 한 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여요? 일단 이준수 이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이제 이모 씨로 알려졌을 때 제가 이제 준수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썼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이름을 암시를 한 건데 뭐 맞네요. 제가 한 게 준수한 사람이나 준수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나 뭐 그냥 뭐 그렇게 한 것 같고, 이 내용이 그러니까 20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2012년에 결혼을 했고 이 둘의 이 대화 내용으로 봤을 때 매우 친분 관계가 있고 대화도 자주 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 실제의 웨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 주식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를, 그 주식이랑 도이치모터스 주식 계속 왜 붙들고 있어 이거 그 얘기를 하고 4,500원의 단가다. 그거는 그때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그렇게 손해 본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결혼이 실제 결혼은 아니다. 윤석열이랑 결혼한 거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선수들이 특히 이제 이 결혼이라는 얘기를 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장투가 되는, 장기 투자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려있다 예, 이라는 주식 은어라는 얘기가 지금 댓글로도 지적이 나오는데 예. 근데 보면은 약간의 혼선이 보이는 거는 결혼했구만 그러니까 엉이라고 답했다가 안 했다고 답을 하고 그러니까 도이치 바보야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에서는 약간 이게 실제 결혼과 주식 결혼이 좀 헷갈리고 있는 건가라는 느낌을 받긴 해요. 이 맥락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뭐 딴청 피우는 이모티콘 뭐 이거는 갑자기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리고 저기 이게 띄어쓰기도 준수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준수한 맞아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예. 되게 뭔가 의미가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 준수는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 뭐 이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보석 신청할 때 변호인들이 그 얘기했거든요. 뭐 이런저런 거 아프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했냐면은 언론에 특정 대화 내용을 유출해 불륜 프레임으로 김건희를 공격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보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어쨌든 뭐 이 내용을 가지고 더 뭐 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많지는 않지만은 참 싫겠다 이런 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안 그래도 지금 김건희 씨 변호인 측에서 어제 오후에 보도자료 내고 주진우 기자가 특검만 보유하고 있는 수사 자료를 자신의 방송에서 수차례 그대로 공개했다. 특검이 주진우 기자에게만 수사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커넥션을 밝혀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아, 이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왜냐하면 수사 자료를 그대로 유출한 거다 그러면 이 카카오톡 내용은 사실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맞겠죠.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 그리고 신뢰 있는 언론인이나 뭐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그거 뭐 이게 이견에 달 필요는 없고 뭐 솔직히 주진우한테만 유출했나요 지금? MBC한테도 유출하고 JTBC 유출하고 한겨레한테 유출하고 뭐 그 유출이라고 볼지 취재력이라고 볼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뭐 주진우 위원하고의 커넥션을 얘기하는 건 좀 웃기고 주진우 위원은 심지어는 김건희의 육성도 예전에 조선일보 그렇죠. 폐간시킨다는 육성도 했잖아요. 그거는 특검에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진우가 취재력이 좋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되게 싫겠다. 김건희는 이 보도 나올 때마다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어제 보니까 건진법사 전선배 씨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는 이제 전 씨와 통일부 간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이 됐는데 2022년 대선 이후에 한 대화가 솔직한 얘기로 은혜를 입었다. 여사님도 충분히 납득했다. 사실 대통령 시켜줬다. 고마움이 이르면 안 된다라고 이 씨 그 통일부 간부에게 전 씨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통일교가 대선 승리에 기여했고 그 부분을 김건희 씨도 충분히 납득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청구서를 내밀면 뭔가 이렇게 보상을 해줄 거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읽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김건희하고 통화를 하면서 통일교가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했는지 김건희한테 설명을 하고 김건희도 이해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거간꾼이니까 야 내가 니네 다 전달해 줬어. 이제 너희한테 보상이 올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뒤에 이제 통일교 로비 민주당 쪽도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거는 사실 막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연루된 게 아닌 상황인 게 이제 권성동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잖아요. 네. 이 세 명이면은 정권은 다 먹은 거나 마찬가지야, 솔직히. 그러니까 잔잔바리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다이렉트로 꽂았으니까. 네, 다이렉트로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하고 만났을 때 윤영호가 역사적인 날 뭐 이래 했잖아요.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 번도 대통령이나 그 정도 급을 만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김건희 꽂았으니 이제 그쪽에서도 인정이 됐다라는 거를 알면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청탁이 들어간 거죠. 캄보디아도 ODA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윤영호 전 부부장이 이제 양쪽에 다 어프레치했다. 그러면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실명이 나왔어요. 보도를 여기저기서 이제 보도를 나온 거를 종합을 해보면 윤 전 본부장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전재수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현금 뭐 4천만 원, 명품 시계 2개, 뭐 불가리와 까르띠에라고 하는데 전달을 했다고 진술을 했다는 거고요. 지금 SBS 보도에 따르면 이때 청탁 현안이 한일 해저터널이었다고 윤 전 본부장이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전 장관이 지난 2021년에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일 해저터널 건설 구상을 발표했을 때는 SNS에 이걸 반대하는 입장을 또 내기도 했대요. 지금 전 장관은 뉴욕 출장 중이거든요. 그래서 단 하나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게 없다.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고 내일 귀국하는데 귀국하자마자 기자회견 하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영호가 이 얘기를 한 게 그래서 특검에서 이거를 확보를 한 게 올해 8월이에요. 올해 이제 8월이었고 일단 뭐 논란이 되는 거는 특검에서 그거를 왜 수사를 안 했느냐. 이게 김건희 특검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지금 해명을 했지만은 그러면은 이거는 즉시 이첩을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이제 논란이 커지고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중립 특검이 하는 수사가 팔이 안으로 굽었다는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름이 나오는 거를 나온 사람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아직 나오지 않은 사람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뭐 경배를 한학자 총재에게 경배한 정치 여야 정치인이 뭐 최소 16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SBS가 보도했고 뭐 지금 민주당 쪽에 나오는 분이 전직 의원 누구 뭐 장관급 누구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마 좀 오늘 이제 오후 4시에 결심 공판 있어요. 결심 공판 있는데 거기서 어디까지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고 이미 그런데 8월 달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왜 그럼 8월 달에 윤영호는 그거를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윤영호의 상황과 통일교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하면은 이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영호는 지금 사실은 통일교 내부에서는 배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를 배신하고 참 어머니를 배신하고
본인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일교가 잘 되거나 못 되기 위해서 뭐 이런 거를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다 불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8월 달에.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국힘 거를 얘기했지만은 그거 말고도 민주당 것도 있다라는 거를 한 거는 일종의 딜을 한 거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봐요. 윤영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고 아주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윤영호가 얘기한 게 2018년 9월 10일 한학자 특별 보고가 있다라는 거. 한학자한테만 참어머니한테만 특별히 보고하는 그 보고에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도 통일교 관계자 600명이 모인 부산 5지구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비행기로 서울로 가셨다.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한학자한테 윤영호가 특별히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기억력에만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메모나 뭐 내부 이런 문건이 있다는 거죠. 문건이나 이런 게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도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돈 인출해 가는 그거 사진 뭐 다슨 메모 뭐 이런 걸로 이제 다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에 증거가 어디까지 더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혐의가 있다 없다 유죄다 무죄다를 지금 판단하기엔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그러면은 이제 전재수 장관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은 9월 10일 2018년 9월 10일에 내 동선이 어땠는지 그럼 뭐 거기는 간 거는 맞는 건지 축사를 한 거는 맞는 건지 하지만은 뭐 이런 돈을 안 받은 건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특검이 지난 8월에 진술을 받았는데 이제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지금 어제서야 경찰 국수본에 이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특검에 대한 신뢰가 정말 많이 떨어진 거죠. 또 하나는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일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금 지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뭐 이제 공소시효는 사실은 이 사건을 연속적으로 볼 것이냐 한 건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당장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만약에 돈을 받은 게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2018년 9월 10일이잖아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때 받았으면은요. 이게 7년이거든요. 그러면은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근데 8월에 이거를 받았잖아요. 입수했으면 그때는 공소시효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당장. 그러니까 특검이 게다가 오늘 매일경제 보도를 보면은 특검 수사팀에서는 이거 수사해야 된다. 민주당도 얘기를 했는데 특검 수뇌부가 이거를 뭐 덮었다 아니면 보류를 시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일종의 그러면 이제 압력을 행사한 거나 다름없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에 의해서 굉장히 파괴력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민주당 정치인이 연루가 됐고 특검에서도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특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라는 거. 그럼 민주당은 이걸 몰랐어 정말? 이거 덮는데 관련된 거 아니야? 이런 의혹까지 사람들이 품기 시작하면 이거 굉장히 신뢰 위기가 좀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에 공지를 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서 여야 지위 고하를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공지를 냈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 것을 대비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원칙적인 얘기긴 하지만 당연히 여야 지휘고가 막론하고 수사를 해야죠. 엄정하게. 저도 이거는 되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 보고 이 정권이 이제 뭐 대체로 잘 나갔지만은 한두 차례 이제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합친 것보다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그래서 이 수사에 성역 없이 하는 게 맞겠다. 이거 잘못 핸들링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을 낸 거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는 여당 지도부와 만찬 가졌거든요. 이 자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 최근 야당과 갈등을 겪고 있는 쟁점 법안들과 관련해서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대통령 참 힘들다 그 생각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메시지들을 내는데 갑자기 좀 뜬금없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통일교를 암시하는 종교법인의 이제 해산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지? 그리고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입장들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입장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석하기에는 대통령이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특히 지지자들에도 이제 여러 층위가 있잖아요. 열성 지지자들은 이제 오직 닭공에 닭공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뭐 빨리 개혁해야지. 근데 이게 정청래 이게 만약에 너무 포지션이 대통령은 당연히 국민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뭐 보수도 생각하고 중도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메시지가 미온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개혁 때 이제 개혁의 미온적인 대통령, 개혁파 이제 정청래 그러면은 이게 이 전국의 당에서의 어떤 주도권이 정청래 대표한테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계속 이게 강온탕이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면은 그 전에는 개혁에는 원래 뭐 고통이 따른다 뭐 이런 얘기를 어젠가는 또 했어요. 그젠가 그에 하고 다시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제 수위를 조절하면서 좀 보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에서의 내란 전단 재판부 특히 윤석열이 재판이 중지되고 윤석열이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하게 우려를 표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 생각해 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잠깐 해보면 개엄 당일 이제 특검의 공소장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개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 협력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이제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안 갈 거니까 걱정 마라. 내가 잘하겠다고 했다는 건데. 근데 그리고 0시 3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든 본회의장에 와달라고 했는데도 추 의원이 본회의장이 민주당 의원들도 있는 공개된 장소다. 아래층에 있는 이제 원내대표실에서 정리를 하고 투표 결정이 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사실상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이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올해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하겠다. 이거는 그때 중앙일보가 아마 보도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미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도가 났고 이게 공소장에서 이제 확인이 된 거고 이게 추경호가 정확하게 11시 3분부터 0시 3분까지 장소를 바꿨어요. 11시 3분에 그러니까 12월 3일 11시 3분부터 1시간이죠. 딱 1시간 걸렸는데 그때 국회에서 국회에 있었다가 8분 만에 당사하고 다시 뭐 30분 만에 국회 갔다가 15분 만에 당사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0시 3분에 당사로 다시 모여라라고 공지를 했을 때였고 그다음에 한동훈한테 자기 방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뭐지? 이게 뭐지? 근데 뒤에 우리가 좀 얘기할 거하고 지금 이게 한동훈 체포를 위해서 지금 추경호가 지금 협력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이상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 아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 0시 1분에 의원실 국회의장이 본회의로 다 모이라고 또 다 공지를 내렸는데도 당사로 바꾸고 또 한동훈 그때 당시 대표도 좀 오라고 했는데도 당신이 원내대표실에 와가지고 그 본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도 있으니까 뭐 내밀한 얘기를 못 한다는 뜻인지 공개된 장소는 당연히 계엄 해제하러 모여서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굳이 아래층에 있는 대로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신동호 의원도 2차례에 걸쳐서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 이러면서 다시 이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앞단에 이미 둘이 만나가지고 설전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의를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본회의장으로 와야 된다라고 계속 고집을 한 거고 그런데 끝까지 원내대표실로 지금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국회의장도 지금 오라고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하고 있는데 추경호는 당사로 0시 3분에 바꾸면서 다시 한동훈한테도 같은 시기에 원내대표실로 와라. 이게 뭐냐. 근데 뒤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이제 지금도 얘기할 게 지금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0시 40분, 0시 35분에서 40분 사이에 본관 유리창을 뚫고 진입을 하거든요. 근데 어디로 진입을 했냐?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인데 그 바로 옆방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있었던 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김민기 사무총장이 이제 앞서서 김종배 시선집중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엄군이 유리창을 이렇게 세면서 들어갈 곳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사이드도 아니고 진입하기가 쉬운 곳이 아닌데 왜 굳이 거기를 유리창을 뚫고 지나갔을까? 그 부분 수사의 영역이다. 좀 밝혀져야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 뇌피셜이고 추정의 영역이긴 한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로 내려와서 나랑 좀 얘기 좀 하라고 얘기한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그 30분 한 3, 40분 뒤에 계엄군은 옆방을 뚫고 들어왔잖아요.
굉장히 타이밍과 이 상황이 좀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진행자가 의심하는 게 제 의심이고요. 그대 생각이 내 생각이요. 예, 뭐 거의 상식적이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추경호의 이거는 그냥 잘 이해가 안 돼. 이거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게 문제지 하나도 아구가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고 그냥 거기에서 한동훈 붙들고 30분 있었으면 한동훈 체포됐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방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들어간 건지 아니면 정책위 의장실을 통해서 원내대표실로 진입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카운팅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정확하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들어왔다는 정황이 있으면은 추경호가 연락을 윤석열이나 뭐 한덕수의 연락을 받고 한동훈 체포에 협조하기 위해서 원내대표실로 오라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예. 심지어 추 의원은 그때 0시 29분과 0시 38분 두 차례에 걸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통화하면서 뭐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본회의 연기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시 반으로 해달라고 30분 더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1시 정도에 이제 그렇죠.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즈음이 또 이제 그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회 침탈해서 지금 이 원내대표실, 그러니까 정책위의장실에 들어온 시간,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하나가 제가 너무 삐딱하고 음모론자처럼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상하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좀 수사를 추가적으로 좀 해서 좀 밝혔으면 좋겠다 이거는. 예. 그 부분도 좀 이제 재판이 이제 기소했으니까 불구속 기소했으니까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